김영훈의 질병백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선택적 함구증의 치료입니다. 함구증 무티에셈의 치료는 원인과 유형, 선택적 함구증, 외상 후 함구증, 기질성 신경 문제 등에 따라 다릅니다. 1. 치료 원칙입니다. 초기 평가, 증상의 원인 및 주변 환경, 가족, 학교, 또래 관계 등을 정확히 평가합니다. 개인별 맞춤 치료, 원인에 따라 심리치료, 약물치료, 가족치료, 행동치료 등 다양한 접근을 병행합니다. 2. 주요 치료 방법입니다. 행동치료, 말하기 성공 경험을 점진적으로 쌓도록 사회적 상황을 단계별로 노출합니다. 긍정적 보상, 친숙한 사람과부터 시작하여 점차 말하기 범위를 넓혀갑니다. 놀이치료, 예술치료, 아이가 편안하게 의사소통을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가족치료, 가족이 올바른 지지와 반응을 하도록 교육하며 부모, 형제, 교사의 협력도 강조합니다. 약물치료, 행동치료로 호전이 없거나 불안이 심할 때 선택적으로 불안증 치료, 약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 연령에서는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셈, 일상에서의 노력 및 주의점입니다. 말을 억지로 시키거나 강제하거나 벌주기보다는 아이가 편하게 느끼는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말할 기회를 가집니다. 말하는 행동에 대해 긍정적인 강화와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집, 학교, 또래 집단 등에서 지속적으로 일상적 대화 환경을 제공합니다. 아이가 조급함이나 불안, 위축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며 교사나 친구 등 주변인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치료는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으며 인내와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4. 예후 및 기타입니다. 10세 전 치료가 시작될수록 효과가 좋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만성화될 경우 사회적 위축, 학업 부진 등이 남을 수 있으므로 조기 발견 및 개입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부는 성장하면서 자연 호전되기도 하나 또래 관계 어려움 등 2차적 문제 예방을 위해 전문가 상담이 권장됩니다. 치료 유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심리치료, 심리적 원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선택적 함구증, 외상 후 함구증 등에 효과적입니다. 인지행동치료, CBT, 불안 감소, 회피행동 수정, 점진적 노출 훈련을 통해 말하기를 촉진합니다.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아이가 언어 외수단으로 감정을 표현하게 하여 심리적 안정 유도합니다. 가족치료, 부모 상담, 양육방식, 부모의 불안, 과잉보호 등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언어치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어 능력은 있으나 말하지 않는 아이에게 적용합니다. 말하기 환경 조성을 하고 그림카드, 상황극, 역할놀이 등으로 단계적 말하기 유도, 보완대체 의사소통 AAC를 활용해 초기 표현 능력을 확장합니다. 3. 약물치료, 필요시 보조적으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적 함구증이 사회불안장애와 동반된 경우에는 SSRI 등의 플루옥세틴, 세르트랄린 사용 가능합니다. 약물은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독해 사용합니다. 4. 학교, 보육환경 중재입니다. 교사와 협력하여 아이가 편안한 상황에서 점차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참여할 수 있는 활동 제공하여 성공 경험을 강화합니다. 말하라고 강요하지 않고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존중합니다. 5. 감각통합치료, 감각과민회피 동반 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아이는 감각 처리 어려움, 소리, 접촉 등 이 말하기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감각 조절 훈련으로 전반적 정서 안정과 참여도가 향상됩니다. 6. 예외적 원인 구분 필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각장애, 발달장애, 뇌손상, 자폐 스펙트럼 장애 등의 기질적 원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경우는 전문 의료진의 평가 후 특수교육 및 재활치료를 병행합니다. 7. 핵심 원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의 침묵은 의도적 거부가 아닌 불안 반응일 수 있습니다. 안전한 환경과 긍정적 관계와 점진적 노출이 핵심입니다. 아이를 지지하고 기다려주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치료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적 함구증, 셀렉티브 뮤티즘의 치료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다음의 세 가지를 통합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인지행동치료, CBT, Cognitive Behavioral 테라피,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과학적으로 검증된 치료법이며 국내외 가이드라인에서도 1차 선택 치료입니다. 치료 핵심, 불안 감소시키고 회피 행동을 수정하며 말하기로에 점진적으로 노출합니다. 언어 자체가 아니라 불안 반응 조절을 목표로 합니다. 말하게 하기보다 편안하게 있게 하기부터 시작합니다. 대표적 기법, 먼저 점진적 노출 훈련, gradual exposure을 하고 부모나 치료사 앞에서 속삭이기, 녹음된 목소리로 말하기, 또래 앞에서 말하기 등 단계적으로 접근합니다. 강화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작은 말하기 시도도 보상, 비언어적 표현 수용에서 언어적 표현을 확장합니다. 2. 가정 및 학교와의 영해 치료입니다. 선택적 함구증은 환경의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치료실 외 환경 개입이 필수입니다. 가정 내 전략, 말하라고 재촉하지 않고 말을 안 해도 사랑받는다는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아이가 말하지 않아도 표정, 몸짓을 해석해주며 반응해줍니다. 놀이 속 대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역할놀이, 그림책 따라 말하기, 학교 유치원 전략, 교사에게 아이의 특성을 설명하고 말하라고 압박하지 않기, 원칙을 공유합니다. 속삭이기, 또래 한 명에게 말하기, 그룹 내 말하기로 점진적으로 단계화합니다. 교실 내 성공 경험을 쌓게 해줍니다. 노래 부르기, 가리키기, 그림 설명, 산부모 훈련 및 참여 치료, Parent Involvement입니다. 부모의 반응과 태도는 치료 성공률에 큰 영향을 줍니다. 포함되는 내용, 부모가 치료 협력자이자 코치가 되도록 훈련합니다. 왜 말을 안 하지?가 아니라 말을 못하게 하는 불안을 어떻게 줄일까? 이에 집중합니다. Brave Talking Time, 부모와 일률로 짧게라도 말할 수 있는 안전한 놀이 시간을 제공합니다. 4. 추가로 필요에 따라입니다. 사회불안 장애가 동반되었고 중등도 이상의 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 치료 효과를 보조적으로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합니다. 치료사의 판단 필요, 언어치료, 언어 발달 지연이 있는 경우 병행합니다. 약물치료, SSRI 등을 합니다. 선택적 함구증이 쉽게 치료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아이들에서 보이는 선택적 함구증이 쉽게 치료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말을 안 하는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심리, 신경, 환경적 요인들이 뿌리 깊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불안의 뿌리가 깊고 고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선택적 함구증은 단순한 수줍음이 아니라 강한 사회불안, 소셜 앙사이어티에 뿌리를 둡니다. 아이는 말하면 위험하다, 창피당할 수 있다는 공포 반응을 학습한 상태이며 이는 무의식적 반사처럼 굳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말하지 않는 행동은 자기보호 전략이 되어 변화에 저항하게 됩니다. T. 너무 오랜 시간 치료 없이 방치되었거나 잘못된 대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치료 개입 시기가 늦으면 비언어적 대처, 눈짓, 손짓 등과 굳어지고 아이도 그것에 익숙해져 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말하라고 꾸짖거나 조급하게 강요받은 경험은 오히려 불안을 강화시켜 치료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왜 말 안 해? 라는 시선은 아이를 더욱 위축시킵니다. 3. 동반 질환 또는 기질 요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선택적 함구증은 사회불안 장애와의 중복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기질 진단이 함께 있는 경우 치료가 복잡해집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사회적 소통 자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각 처리 장애, 소리나 시선, 접촉에 과민한 경우 말하는 상황이 감각적으로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울, 학대, 트라우마, 말 자체를 억압하는 경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4. 학교나 주변 환경이 치료와 일관되지 않을 때입니다. 치료실에서는 말할 수 있지만 학교나 가족이 말하길 지나치게 기대하거나 눈치를 줄 경우 말하지 않는 습관이 유지됩니다. 왜 치료받고도 학교에서 말 안 하냐는 반응은 아이의 불안을 강화하고 회복을 늦춥니다. 특히 교사의 무지나 오해로 인해 고집세다거나 부모가 버릇을 잘못 들였다라고 여겨지면 아이는 이중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5. 말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구조가 고착되었을 때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주변이 모든 걸 알아서 해줌으로써 말할 동기가 감소합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정체성처럼 굳어질 경우 치료 동기 자체가 낮습니다. 또래 관계에서도 조용한 아이로 역할이 고정되면
변화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선택적 함구증이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될 경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적 함구증이 장기간 지속되고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될 경우 아이는 심리적, 사회적, 학업적 영역에서 여러 부정적인 장기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영향은 단순히 말을 안 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전체적인 삶의 질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사회적 발달 지연입니다. 또래 관계 형성 어려움, 친구와 자유롭게 상호작용하지 못해 고립되거나 말 없는 아이로 낙인 찍힙니다. 사회적 기술 부족, 의견 표현, 갈등 해결, 집단 참여 능력이 부족해지고 회피형 성격으로 고착됩니다. 사회적 불안 장애로 이행 가능성, 성인이 되어서도 모임, 발표, 전화통화 등 사회적 상황에서 극심한 불안 경험합니다. 2. 정서적 문제 및 자존감 저하입니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나는 말하면 안 된다는 왜곡된 자기 개념을 형성합니다. 자존감 저하와 수치심, 말을 못하는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점점 소극적 위축된 성격으로 굳어집니다. 우울, 불안장애 동반, 지속적인 침묵이 감정 억압으로 이어져 우울감, 감정 표현, 장애로 발전 가능합니다. 3. 학업 및 언어 발달 영향입니다. 언어 표현력, 저하, 듣기와 이해는 가능하더라도 말하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언어 조직 능력이 떨어집니다. 학습, 참여 제한, 발표, 질문, 토론, 짝 활동 등에서 소외되며 학업 성취도 저하합니다. 교사와의 상호작용 단절, 학습 지원, 정서 지원 요청이 어려워지고 교사의 오해로 불이익받을 수 있습니다. 4. 부정적 자기 정체감 형성입니다. 아이는 나는 말하지 못하는 사람, 나는 늘 조용히 살아야 한다 는 식으로 말하지 않는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갑니다. 이 정체성이 강화되면 사춘기, 성인기에도 자기 표현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 위축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성인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조기에 치료받지 않은 선택적 함구증 아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성인기 사회불안장애, 대인관계, 직장생활, 발표, 면접 등에서 극심한 불안을 느낍니다. 감정표현, 어려움, 내면 감정 억제, 우울증 또는 분노 폭발로 이어집니다. 직업 선택 제한, 대인 소통이 필요한 직종을 회피하고 사회적 기회가 감소합니다. 정신건강 문제, 만성 불안, 자존감 저하, 회피성 성격 장애 가능성이 있습니다. 6. 사례 예시입니다. 초등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C양은 중학생이 되어도 친구와 대화하지 못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점심시간마다 혼자 식사를 하며 단체 활동이 두려워 진로를 제한적으로 선택하려 합니다. 이처럼 장기적인 침묵은 삶의 질 전체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7. 조기 개입의 중요성입니다. 선택적 함구증은 초기 개입 시 치료 예후가 매우 좋습니다. 치료를 통해 말하는 경험이 자존감, 사회성, 정서 발달까지 함께 회복시킵니다. 아이가 말을 못한다고 억지로 말하게 하거나 기다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함께 안전하고 체계적인 노출 치료가 필요합니다. 8. 치료 방향 조언입니다. 불안을 낮추고 말할 이유를 만들어주는 환경이 핵심입니다. 치료는 말하게 하기보다 말하고 싶게 만들기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부모, 교사, 치료사 간 공감과 협력이 없는 치료는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연령별 치료 사례와 가정 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3-4세 유아기 초기입니다. 특징, 언어가 서툴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이 많다. 부모의 반응에 민감, 놀이 중심의 개입이 효과적입니다. 사례, 어린이집에서 말하지 않던 A군 3세, 놀이치료에서 인형극으로 감정 표현을 유도하고 가정에서 이는 인형 친구한테 뭐라고 말해줄까? 시계놀이 활용, 3개월 후 교사에게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치료, 접근, 모래놀이, 엄마와 역할놀이, 말하지 않아도 표현 가능한 놀이에서 시작, 그림책 말풍선 채우기 활동을 합니다. 가정활동, 아이에게 곰이 뭐라고 말했을까? 묻고 표정과 제스처로 표현하게 유도합니다. 이불 속 텐트 속에서 비밀 이야기 나누기로 말문 트기 연습을 합니다. 엄마한테 몰래 이야기하면 녹음할게 라고 한 다음 듣고 함께 웃으며 긍정적 정서를 강화합니다.
이제 5-6세 유아기 후반 취학 전입니다. 특징, 또래 의식이 생기며 사회적 불안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언어 표현은 가능하나 낯선 환경에서 위축됩니다. 사례, 병 5세은 유치원에서 전혀 말하지 않음. 치료실에서는 동물병원 놀이를 하며 동물 인형 환자 목소리를 대신 나에게 하고 점차 자신의 목소리로 인형 말하며 치료사와 직접 대화로 확장합니다. 치료 접근, 간접적 말하기를 하고 간단한 질문에 손짓 뱉은 표정으로 답하며 속삭이기, 일반 대화로 확장합니다. 가정활동, 처음엔 인형만 움직이고 점차 아이가 대사를 붙이게 유도합니다. 병원 놀이, 카페 놀이 등 익숙한 상황에서 고객님, 무엇을 드릴까요? 식으로 말하기를 유도합니다. 가족 사진을 보며 이때 누구랑 있었지? 식으로 질문하여 과거 기억을 말로 표현하게 합니다. 샘, 7세 이상 초등학생입니다. 특징, 자신의 침묵이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면 실패나 조롱에 민감하게 됩니다. 치료 동기 부족할 수 있으므로 자존감 회복이 중요합니다. 사례, C군 8세은 교실에선 말 안 하지만 친구와 게임할 때 속삭임. 치료사는 보드게임 치료를 통해 말하는 상황을 자연스럽게 늘려감. 또래 그룹 치료로 확장하고 6개월 후 교실 발표가 가능합니다. 치료 접근, 자존감 회복, 소그룹 활동, 유머 요소 활용, 공감 기반의 관계 형성 등입니다. 가정 활동, 아이가 글쓰기를 부담스러워하면 구슬로. 오늘 제일 재미있었던 일, 한 가지 말하게 합니다. 아이가 권위를 가진 역할로 이야기하도록 유도하여 긴장을 완화시킵니다. 오늘 저녁에 뭐 먹었는지 세 문장으로 말해보기를 하여 부담 없는 짧은 말부터 시작합니다. 4. 실천 팁, 말하라보다 표현해줘입니다. 강요보다 기다림과 모델링이 핵심입니다. 이거 뭐야? 보다 이거 이렇게 생겼네. 너도 한번 말해볼래? 가 좋습니다. 말을 안 해도 긍정적 반응을 유지하며 아이가 심리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전문가의 개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선택적 함구증을 겪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전문가에게 단계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선택적 함구증은 단순한 말더듬이나 수줍음이 아니라 불안 기반의 심리적 문제이기 때문에 치료 대상은 분명하며 전문가 개입이 꼭 필요합니다.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포함입니다. 가장 먼저 방문해야 할 전문가입니다. 선택적 함구증 진단 및 감별 진단, 예자폐, 우울, 감각과민 등을 합니다. 사회불안장애나 기타 동반 질환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필요시 약물치료, SSRI 등 나심리치료를 연계합니다. 이런 경우 특히 말 못하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됩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기능 손상이 큽니다. 공황, 울음, 식욕저하, 수면장애 등 신체화 증상이 동반됩니다. 이후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임상심리사입니다. 평가에다 인지행동치료 전문가입니다. 말하지 않는 원인을 다양한 심리검사로 평가합니다. 불안을 조절하고 말하기로 이어지는 CBT를 시행합니다. 감정표현, 자기표현 기술 훈련을 합니다.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왜 말하지 못하는가를 안전한 환경에서 탐색합니다. 말하기에 대한 점진적 노출 훈련을 설계합니다. 자기효능감 및 정서회복 훈련을 합니다. 3. 언어재활사, 언어치료사입니다. 언어 능력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평가 및 개입을 합니다.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 조직력, 발화력, 조음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함께 치료합니다. 선택적 함구증이더라도 놀이와 상호작용 기반의 언어 자극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놀이치료사, 발달 상담사 포함입니다. 어린아이가 말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할 때 매우 효과적입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감정, 생각을 드러낼 수 있는 안전한 놀이 공간을 제공합니다. 관계 형성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이루고 점진적으로 언어 표현을 도모합니다. 재발 가능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적 함구증은 치료 후에도 재발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불안 자극이 강한 환경에 노출되거나 자신감이 무너졌을 때 다시 침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 이후에도 다음과 같은 지속적 노력과 환경 조성이 재발 방지에 중요합니다. 1. 말을 해도 안전하다는 경험의 지속입니다.
회복 후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서적 안정감의 유지입니다. 말을 해도 비난받지 않고 실수해도 괜찮다는 분위기를 유지합니다. 아이가 말을 할 때 정서적으로 공감하고 반응해주는 태도 지속합니다. 왜 그랬어? 보다 말해줘서 고마워 라는 수용적인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2. 불안을 관리하는 기술 유지 및 강화입니다. 선택적 함구증은 본질적으로 불안장애의 한 형태입니다. 치료 중 배운 불안 대처 기술, CBT 기법, 호흡법, 자기 진정 문구 등을 일상 속에서 반복 연습합니다. 새로운 환경, 자사교육, 전학, 수련회, 튜버투, 발표 등에 앞서 예행 연습과 역할극을 함께 해봅니다. 불안이 커졌을 때 바로 도와줄 수 있는 지원망, 부모, 교사, 치료사 유지합니다. 3. 점진적 말하기 과제 유지, 말의 습관화입니다. 회복 초기에는 말하는 상황이 줄어들면 쉽게 후퇴할 수 있습니다. 매일 짧은 말하기 목표 설정, 오늘 마트에서 인사 한번, 친구에게 질문 1개 하기 등입니다. 소리내어 읽기, 역할놀이, 말로 설명하기, 게임 등 언어 자극을 지속합니다. 학교 활동에서 자발적 발화 기회 늘리기, 발표, 조별과제, 역할극 등을 합니다. 4. 학교, 교사와의 지속적인 협력입니다. 회복된 아이일수록 학교에서의 경험이 결정적입니다. 교사에게 이 아이는 과거 선택적 함구증이 있었으며 말하기를 응원해 주세요 라는 정보를 공유합니다. 부드러운 관찰과 긍정적 피드백 중심의 접근을 요청합니다. 왜 말 안 해? 같은 질문은 절대 금지합니다. 학기 초 교체된 교사에게 반드시 전달합니다. 5. 후퇴 징후 조기 발견과 대응입니다. 아래와 같은 신호가 보이면 조기 개입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말을 줄이거나 속삭이기만 하면 불안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표 상황을 극도로 피하면 사회적 스트레스가 증가합니다. 말한 후 뒷말을 부정하거나 후회하면 자기검열 강화 중입니다. 말 안 해도 다 아니까 라고 스스로 말하면 회피적 정체감 회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재상담, 단기 치료 재개로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6. 자존감 유지 활동입니다. 선택적 함구증을 겪은 아이는 성공 경험이 부족하기 쉽습니다. 말하기 외에 영역에서의 자신감 있는 역할을 찾아줍니다. 예를 들어 그림 잘 그리는 아이에게 전시회에 참여시키고 동물 좋아하는 아이는 반려동물 돌보는 역할을 줍니다. 7. 이 경험이 내 인생을 가르쳐줬다는 내러티브 형성입니다. 치료 후 아이가 스스로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하게 도와주세요. 넌 한때 말하지 못했지만 그걸 이겨낸 멋진 사람이야. 아이가 자신의 경험을 말이나 글, 그림, 이야기로 표현하는 활동을 권장합니다. 이 과정은 자기 효능감과 정체감 회복에 큰 힘이 됩니다. 소아신경과 전문의 김영훈 교수였습니다.